자, 불공정한 법률행위인데요. 4번 불공정한 법률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도 무효죠. 역시 절대적 무효입니다. 그런데 폭리자만 불법원인 급여가 적용되고, 피해자는 이게 불법원인 급 적용 안 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이 사람만 못 돌려받는 거고, 이 사람만 반환 청구 못 하는 거고, 이 사람은 불법원인이 없기 때문에 반환 청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채권 포기는 단독 행위이지만 104조가 적용이 된다라는 거죠. 안 되는 게 뭐가 있으면 제일 시험 많이 나온 거, 정려하고 경매는 무슨 말이 앞에 붙어 있어도 104조가 적용될 수가 없다. 여러 번 출제된 겁니다. 1번이 채권 포기 나왔고요. 2번은 이제 궁박이라는 뜻인데, 궁박은 급박하게 힘든 상황, 급박한 공공 뜻하는데, 그것이 정신적이든 심리적이든 경제적이든 다 사유가 될 수 있다, 그 이야기예요. 그 다음 3번은 대리인이 반사회적 행위를 했을 때는, 거래를 했을 때는, 궁박은 누구 기준입니까? 본인 기준 판단해야 되고, 경솔과 무경험, 경솔하고 무경험은 대리인 기준으로 판단한다. 실제로 거래한 사람 기준으로 하는 거죠. 대리인 기준이다, 그거예요. 이것도 여러 번 출제했고요. (4번) 질문은 맨 마지막 문장 보시면 돼요. 당사자에게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이용하려는 의사, 뭡니까? 폭리행위의 악의가 없었다면 불공정 성립한다, 성립하지 않는다. 폭리행위에 대한 악의가 있어야 되거든요. 있을 것. 그 다음에 이 104조는 추인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굉장히 많이 나온 거고요. 무효행위 추인이 안 되고, 무효행위 전환은 된다, 안 된다?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6번 사례가 농촌에 거주하는 79세 노인으로부터 감정가격 30%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격으로, 감정가격이 보통 절반 정도 수준 이하거든요, 시가에. 근데 그것에 또 30%에도 안 되는 가격이니까 전체적으로 6분의 1, 7분의 1 수준밖에 안 돼요. 그 정도 가격으로 토지 매수하고 대금의 3분의 1 이상을 계약금으로 지급했고, 다음날 중도금까지 지급했다. 계약금 중도금 합한 액수가 매매 대금 80%에 이른다. 이런 매매 계약이 아주 드문 이야기다, 이례적이다, 흔하지 않다 이 뜻입니다. 아주 특이하다 이 뜻이에요. 불공정 법률행위로 볼 여지가 있다. 오른쪽 페이지 7번이 무효행위 전환 인정한 겁니다. 언더라인 된 것만 보세요. 매매 계약이 약정된 매매 대금이 과다로 말미암아서 민법 104조에서 정하는 불공정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에도 매매 대금이 지나치게 과다하다는 거죠. 불공정 무효다. 그렇더라도 무효행위 전환에 관한 민법 138조가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당사자 상방이 위와 같은 무효를 알았더라면 대금을 다른 금액으로 정하여 매매계약 합의하였을 것이다. 예외적으로 인정된다면 그 대금액을 내용으로 하는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한다. 이걸 보고 제가 이렇게 그린 거예요. 보세요. 이게 매매 대금이 과다해서, 지나치게 과다해서 104조 불공정 무효다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과다하지 않은 금액으로 당사자들이 원했다고 인정된다면 이러한 금액으로 그 매매 계약은 유효하게 전환될 수 있다. 이 뜻이에요. 매매 대금이 지나치게 과다하다. 과다하지 않은 금액으로 원했더라면 계약을 인정해 줄게. 이런 뜻이에요. 무효행위 전환 가능하다. 그래서 취는 안 되는데 전환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무효임을 알았더라면 계약 상시에 알았더라면 의혹하였을 의사, 무효인 줄 알았더라면 이렇게 했을 것이다. 가정적 의사입니다. 현실적 의사가 아니고 가정적 의사. 이 단어도 한번 나오기는 시험에 나오기는 했는데 일본 무효에서도 시험 나오고. 자, 오표시 무효의 원칙. 요거는 꼭 공부해 두셔야 돼요. 오표시 무효의 원칙. A가 국가 소유인 갑 토지를 불화받는 과정에서, 자, 매도인이 국가고요, 매수인이 A입니다. 갑 토지입니다. 서로 간 착오로 인접한 국가 소유 을 토지를 잘못 표기하여 매매 계약이 체결되었다. 지번의 착오를 일으켜서 을 토지가 표기가 되고 이렇게 해서 계약이 성립되었다. 이 뜻이에요. 문장상으로 보면. 갑토지 불화받는다 이 말은 요거 매매 계약 체결한다 이 말입니다. 매매 계약 체결한다 이 말입니다. 이때 위 갑토지에 관하여 매매 목적물을 한다는 상방 당사자 의사 합치가 있다. 이 말 이해됩니까 지금? 갑토지에 의사 합치가 있다. 하니까 여기에 계약 성립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유효하게 성립한다. 위 매매 계약은 갑토지에 관하여 성립한 것으로 봐야 된다. 이겁니다. 만일 을 토지에 관해서 그 매매 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매수인 명의로 이전 등기가 되었다면, 이전 등기까지 갔다면 원인 없이 격려된 것으로서 무효다. 되시나요? 원인 무효 등기다. 자, 이것 가지고 이제 문제를 내는 거예요. 이 사건 가지고. 두 사람 사이에는,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는 어느 토지의 계약이 성립했습니까? 갑 토지의 계약이 성립되어 있다. 되시나요? 갑 토지의 계약이 성립되어 있다. 갑 토지의 의사가 일치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표시된 대로 안 하고 갑 토지가 의사가 합치되어 있다. 이게 무슨 해석이다? 본인들의 의사대로 하는 거니까 자연적 해석이다. 이해되나요? 좀 유효하게 계약이 성립되어 있으니까 이것만 기준으로 보면 A는 국가 상대로 매수인으로서 갑 토지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가야 돼요. 국가는 이전 의무가 있다. 이렇게 해도 마찬가지 같은 말이고요. 지분의 착오를 일으켰다. 이거는 취소할 수 있는 착오이다 아니다? 취소할 수 있는 착오이다 아니다? 아니다. 따라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취소 못한다. 요거 시험 몇 분 나와서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착각했다 뜻이지 민법 109조에서 말하는 착오가 아니다 뜻이에요. 잘못 적었다 뜻이에요. 완전히 풀었으면.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 글자를 계속 같이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을 토지를 표시했다. 이게 잘못 표시한 거잖아요. 여기가 오 표시란 말이에요. 이게 잘못 오자예요. 실수 오자. 그럼 이전 등기된 거 원인 무효 등기잖아요. 무효 등기다. 그러니까 국가는 A에게 을 토지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왜요?
소유권이 국가에 있다. 이해되시나요? 응.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A로부터 B로 선의 B까지 이전 등기되었다 하더라도 국가는 이 토지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없다?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을토지가 누구 땅이라서요? 국가 소유라서. 여기까지 시험 냈거든요. 자, 요 등기가 왜 무효일까요? 요게 왜 무효일까요? 다 들리고 있습니다, 지금. 다 듣고 있어요. 국가가 을토지 가져가시오 라는 의사가 있다 없다? 없죠. 잘못 적었다 했잖아요. 갑토지 팔게 했지 을토지 너한테 줄 테니까 등기 넘겨가라 이렇게 한 적은 없단 말이에요. 잘못 넘어간 거라고요. 뭐가 없다고요? 등기는 있는데 물권 행위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 공식 꼭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부동산에 관한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 변동은 뭐하고 뭐 해야 된다? 물권 행위와 등기까지 해야 된다. 되시나요? 요거 채권계약, 매매가 약속, 채권계약. 요게 뭡니까? 요게 이행이 두 개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주께, 등기. 이게 두 개가 돼야 되는데 주께는 없고 등기만 갚은 거예요. 내 말 이해됩니까 지금? 줄게 가져가 이게 꼭 여러분이 상황 속에서 판단해야 돼요. 보통 서류 갖고 오면 그게 주께라는 뜻이에요. 법무사한테 등기 맡기잖아요. 그러면 다음날 등기 다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거 꼭 주의하셔야 돼요. 의사를 요거 의사 때문에 매도인한테 뭘 당신 내라고 합니까? 나중에 번복하지 마라, 딴소리 하지 말라. 매도인 보고 등기는 자동 되는데 요거 때문에 뭘 당신 서류 하나 갖고 오라 해요. 인감 갖고 오라 하는 이유가 뭔데요? 그냥 내라 갑디다 하지 말고 인감증명서 하나 떼온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당신 진짜 넘기는 거 맞지? 요 뜻이에요. 그게 뭐예요? 나 진짜 주는 거 맞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 인감은 본인 아니면 못되게 만들어 놨잖아요. 그게 의미가 있는 거죠. 결국 인감 붙이라 진정성, 물권 행위의 진정성 파악하는 것이다. 옛날에 그 등기에서도 시험 한번 그 말 냈어요. 진정성을 의미한다. 자, 오표시 무효 원칙 이거 꼭 공부해 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총완결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적힌 대로 완결된 거다. 그 다음에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것은 법적 의무는 있다 없다? 없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거는 넷째 줄에 법적으로 부담하는 건 아니다. 상황이 허락하면 그렇게 해볼 수 있겠다 이 뜻이지 의무다 그건 아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제일 밑에 권리금 이거 셋째 줄 보세요. 권리 금액 기재 없이 뭐라고 해놨는가 하면 단지 모든 권리금 인정함 이렇게 한 거예요. 권리금 사건인데
지금은 상가임대차에서 여기에 권리금 조항이 따로 만들어져 있어요. 신설됐는데 그거 신설되기 전에 단지 모든 권리금 인정함, 요 말은 인정함 요렇게 적어 놓은 것은 첫째, 대부분 판례가 그 임대인이 반환하겠다 이 뜻은 아니다. 너 나갈 때 다 돌려주겠다 이 뜻은. 왜? 권리금은 무슨 뜻인가? 판례가 이렇게 말했어요.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소멸하는 것이다. 이해되시나요? 자, 권리금 6천만 원 줬다. 2년이다 하면 1년 지나면 얼마 지난다? 3천만 원 소비되고 없다는 거죠. 2년 다 지나고 나면 6천만 원 다 소비되고 없다는 거죠. 근데 1년 지나자마자 임대인이 귀책 사유로 해지했다. 이러면 임대인 귀책 사유로 해지시켰다. 이렇게 된다면 잔액 부분은 반환해야 된다. 이 판례란 말이에요. 내 말 이해됩니까 지금? 임대인이 임차인한테 권리금 받으면서 계약서에다가 단지 모든 권리금 인정함 이렇게 해놓았단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이게 나온 판례란 말이에요. 그럼 끝나고 나면 2년 지나고 나서 끝나고 나면 돌려준다? 그 뜻은 아니다. 소멸성이라서 세월 지나면 끝나는 거다 말이죠. 그 다음 두 번째, 억지로 나가라고 했다면 남은 기간은 돌려줘야 된다. 이해됩니까 지금? 그거는 임대인 잘못이니까. 그냥 잘못 없이 임차인이 기간 다 지났다 그러면 돌려줄 의무가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 더 있어요. 뭐가 있는가 하면 임차인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권리금 주고받는 거 있죠. 그거는 인정할게 이 뜻이에요. 상황 이해됩니까? 이 판결 나오기 전에 권리금 자체를 인정 안 했어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좀 황무지 같습니까? 상가 큰 데는 뭐 엄청나게 돈이 많이 오거든요. 권리금이 더 커요. 오히려. 근데 제 제자 중에 상가만 하시는 분이 한 분 있는데 그때는 뭐 이 사람 출근을 밤에 12시쯤 돼야 출근해요. 가게 주인들이 한 2시, 3시, 4시 돼야 장사가 끝나거든요. 그럼 지는 가가지고 미리 다 인사하고 또 술 한잔 먹고 있답니다. 그래서 3시, 4시쯤 돼야 주인이 장사가 잘 안 돼. 어떻게 방향 바꿔볼까? 이러면 이제 이야기가 시작된답니다. 그게 새벽 3시, 4시예요. 그래 언제 퇴근합니까? 하니까 한 10시나 돼야 술 취해가 집에 갑니다. 상가하는 사람. 근데 크더라고요 그거. 그러니까 이 사람 자기 주위에 인테리어 하는 사람 업자들 몇 명 데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체인저 서울 본사하고 연락 많이 돼 있고요. 부산 지역에 가면 그 사람한테 연락해라 이 정도라니까. 그리고 어느 지역에 어느 체인점이 잘 된다 안 된다 이거까지 다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바꾸려면 지금 바꾸라 이런 것까지 컨설팅 다 해주고, 그 다음에 불법 건축물 베란다 만들어내는 거 있죠. 그것까지 신고 다 하고 난 뒤에 해락하고 이렇게 뒤에서 조정해주고. 그럼 또 지역별로 특성이 있잖아요. 젊은 분들이 많이 온다, 아니면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온다, 이런 거 남자들이 많이 온다, 여자들이 많이 온다, 이거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권을 파악하고 있으니까 상가를 전문으로 한다는 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파트는 권리금 없어서 안 합니다. 지 말이. 이 권리금이 그 수수료가 크대요. 그냥 말 주고 받으면 그것이 뚝 떼뿐데. 그러니까 하니까 영수증도 안 남기고 큰 거죠. 기본 몇 천이래. 뚝 떼뿐데. 그 맨 마지막에 보시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박탈하거나 권리금 회수를 방해했을 때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직접 권리금 책임지겠다. 방해했을 때. 이게 여러분 법제화된 거 압니까? 상가임대차 보호법에서 임대인이 임차인이 권리금 받는 걸 방해했을 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그게 몇 년? 3년. 3년 이걸 두 번이나 시험 냈거든. 상가임대차. 이 상가임대차에서 권리금 조항이 탁 신설됐어요. 최초로 우리나라 생기고 처음으로. 법이 현실에 조금 늦게 따라가긴 갑니다. 자, 다음 페이지. 의사표시인데요. 진이 아닌 의사표시. 민법 107조죠. 원칙이 뭡니까? 진위가 아닌 의사표시니까 원칙 무효죠. 지금 이해한 사람 큰일 납니다. 늘 그렇게 시험 낸다니까. 그렇게 대책 없이 있다가 1번에서 딱 예약하고 넘어간다니까. 큰일 납니다. 원칙 표시된 대로 유효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외. 상대방이 진이 아니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 요거 뒤집으면 요걸 뒤집어야 됩니다. 요걸 뒤집으면 언제 유효? 상대방이 몰랐고 알 수 없었다. 선임무과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요 말을 뭐라고 한다? 원칙. 원칙적으로. 요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비진이 표시는 표시된 대로 유효하다. 비진이란 걸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효다. 이 무효를 가지고 누구한테 대항 못한다.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선삼이야기에 대항 못한다. 줄여서 선삼이야기에 대항 못한다. 그러니까 상대적 무효죠. 그게 다예요 지금. 요거 까먹으면 안 됩니다. 오늘 뭘 기억하시라고요? 비진이는 원칙적으로 유효. 오케이. 그걸 자꾸 대내세요. 일단 그게 탁 들어가면 틀릴 일이 별로 없다. 언제 무효다? 상대방이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었을 때 둘 중에 하나. 자, 여기 1번 판례는 진위가 뭔가요? 진위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 되시나요? 이제 제가 이거 적은 거 1000번도 넘을 거예요. 뭐 세보지도 않았습니다.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 생각. 여러분 좀 적어보세요. 그러면 탁 떠오릅니다. 마음속에서 진정으로 바라는 바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진이. 일본 판례 이것은 넷째 줄, 다섯째 줄 가면 강박이 있어서 원하지는 않았는데 정려한다고 의사표시 해버렸다. 이해되시나요? 이 강박이 있었지만 그래도 정려한다고 의사표시 주고 싶지는 않았지만 정려한다고 의사표시 해버렸으면 이게 진이다 비진이다. 그렇죠. 비진이가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거 시험 굉장히 많이 낸 문장이다.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강박이 있었으니까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이렇게 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취소할 수 있는 겁니다. 비진이는 아닙니다. 진입니다. 네. 그 뜻이에요. 그걸 문장을 좀 어렵게 내면 정려의 의사표시를 한 이상 정려의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것이라 할 수 없다. 정려의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것 없는 것이라 할 수 없다. 정려의 내심의 효과의사가 있다 없다? 있다. 있으니까 진이다 이 말이에요. 그 문장 표현 그대로 내거든요. 그런 말투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 마지막 말투를 좀 눈여겨봐둬야 돼요. 여러분이 글을 읽다가 이거 잘 모르겠는데 그게 탁 나옵니다. 늘. 그걸 출제원도 다 알고 있단 말입니다. 어릴 때 다 겪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딱 집어서 질문하셔야 돼요. 자, 2번 학교법인이 사립학교법상 제한 규정 때문에
학교 교직원들인 소송 외의 사람을 소외인 이렇게 해요. 소송 외의 사람들을 소외인 이렇게. 어떤 경우는 소외1, 소외2 이렇게. 행인 1, 행인 2 이렇게 각본에 나오듯이 그런 식으로 표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 명의로 빌리고 피고로부터 검문을 차용했다. 이 학교 법인이 돈 못 빌리니까, 이 사람이 돈 못 빌리니까 교직원을 내세워 가지고 피고로부터 돈을 빌렸다 이 말이거든요. 이렇게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피고 역시 그런 사정을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게 함정이 될 수 있는데요. 사립학교법 때문에 학교 법인이 돈 못 빌리는 거, 그래서 이 사람을 내세워서 빌린다는 거, 이런 사실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이 뜻이에요. 그렇다 하더라도 위 소외인들의 의사는, 이 채무자로 사인한 이 사람들 의사는 위 금전 대차에 관하여 돈 빌리는 부분에 대해서 주 채무자로서 채무를 부담하겠다라는 뜻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건 진이 아닌 의사표시라 볼 수 없다. 그러면 이 사람 주 채무자이다 아니다? 주 채무자이다 이거죠. 이 사람들의 의사는 비진이가 아니다 이 뜻이에요. 요거 다 시험 요거 그대로 다 냈어요. 요거. 2번 밑에 바로 3번을 제가 적어 놓은 이유는 뭐냐면, 동일에 대한 대출 한도 제한 규정 적용 회피하기 위해서 제3자를 내세웠고, 이 사람을 주 채무자로 내세웠는데 금융기관도 이것을 양해했다. 되시나요? 이 사람이 대출 한도 초과돼서 못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내세운 거서 받겠다. 갑이 못 받으니까 이 사람 내세워서 받겠다. 이 사실을 또 상대방은, 금융기관도 단지 안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까지 하자고 합의까지 했다 이 뜻으로 보시면 돼요. 양해까지 했다. 그럼 이 대출 약정은, 대출 약정은 뭐다? 통정 허위 표시로서 무효다. 되시나요? 그럼 이 사람 당사자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 사람이다. 아시겠어요? 이거 반대입니다. 완전히. 예, 그러니까 여기서는 상대방이 알고 있는 거, 요거는 양해하의 뜻이에요. 여기 달라요. 4번은 너무 시험 많이 냈죠. 공무원이 사직서 제출하는 거. 107조 적용된다 안 된다? 적용 안 된다. 뭐 돈 있으면 집 사는 거는 자유잖아요. 그것 가지고 뭐라 하는 거 아닙니다. 누가 사든 뭐라 할 이유가 없죠. 근데 주택 정책을 가장 강하게 시행하고 있는 현재 정권의 대통령 대변인이 재개발 지역에 집을 갖다 크게 사버리면, 그거 정상적으로 개발만 되면 뭐 20억 차익이 난다는, 현직에 있으면서 그래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 앞뒤 모르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법 공부하거나 정치 공부한 사람이 아니고요, 한겨레 신문 기자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별거 아닌데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평생 동안 이혼하지 않겠다. 이게 왜 무효다? 본인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기 때문에. 그게 꽃이거든요. 정치는 누구를 위해서 정치하는 거예요? 걔가 웃기는 게, 오늘 아침에 낸 뉴스 들었는데 지가 대변인이면서 그만뒀잖아요. 그때 뭐라고 했는가 하면, 그만두겠다고 말을 누구한테 했는가 하면 지 앞에 나타났던 기자들한테 그렇게 했대요. 이 닭대가리 중에 닭대가리예요. 왜? 누구한테 해야 돼요? 국민에게 해야 돼요. 미친놈이. 누구의 대변인이에요? 지금 문 대통령 정권의 대변인이잖아요. 그럼 이 정부는 누구의 정부예요? 국민의 정부 아닙니까? 국민에게 미안하다 해야죠. 기자들한테 미안하다 합니다. 내 말 이해됩니까? 그게 별거 아닌데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순실이하고 친하게 지냈는데 왜 내보고 뭐라 하는?
헌법을 몰라 그래도 헌법을 딱 깨놓고 얘기했어. 그 사람 미워 안 합니다. 그 사람 그렇게 살 수도 있는 거지. 무자라고 내가 어떻게 그 사람 악기를 다 닦아줍니까? 근데 헌법을 몰라서 그렇다. 국민과 헌법을 몰라서 일이 자꾸 벌어진다니까. 그걸 아셔야 된다니까. 이런 민법 속에도 많은 법의 기본 원리가 깔려 있어요. 그래서 모든 법의 기본이 민법이다 이렇게 말해요. 민법 공부를 좀 야무지게 해두시면 나중에 여러분이 공인중개사 되어서 다른 특별법이 나와도 문장 읽으면 이해가 되네 이렇게 됩니다. 그때는 내 책임 아니고 여러분 실력이라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공부를 해두시는 게 좋아요. 이거는 우리 때는 선생님이 없어서 혼자 공부했다니까요. 어디 갔어요? 해인사 절에 갔어. 진짜라니까. 지금 내 웃지. 아이고 참. 그때는 한 종소리만 들리고. 사람들 놀러 오면요 궁금해서 나가서 구경했다니까. 바깥 사람 왔다고 이러면서. 주말에. 그 다음에 통정허위 표시 볼게요. 법치국가인데 법 안 가리키는 나라입니다. 웃기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미국 같으면 법무부 차관직을 저렇게 안 놔둡니다. 미국은 처음부터 법치국가라서요. 저거는 청문회 해가지고 대반에 작살내 봅니다. 법무부 차관이 온갖 짓 다 해놓고도 숨어서 도망다니려고 하고 비행기 타고 나가려고 잡혔죠. 그 검사 상 줘야 돼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출국 금지시킨 그 검사 상 줘야 된다니까. 내가 대통령 같으면 바로 포착 상 준다고. 아무도 안 하는 거 혼자 해냈는데. 그 썩은 검찰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또 그것도. 자, 통정허위 표시 봅니다. 당사자. 자, 통정허위 표시는 이걸 꼭 기억하세요. 이 사례. A가 일반 채권자입니다. 일반 채권자란 말은 압류한 채권자다, 압류 안 한 채권자다. 아직 압류 안 한 채권자. 과거에 돈 빌려준 사람. 몇 천만 원 빌려줬다 칩시다. 근데 이 사람이 집이 하나 있어, 채무자. 압류 들어올 것 같으니까 가장매매 형식을 꾸려서 등기까지 이렇게 해놨단 말이죠. 요게 무슨 행위다? 통정허위 표시다. 요 사람들 두 사람 사이에는 무효다. 왜 무효인가요? 등기했는데 왜 무효입니까? 이렇게 답하세요. 짜고 했다는 말이 이미 있어. 이미 표시 안 한 말로 해야 돼. 답을. 요게 짜고 한 거 맞거든요. 왜 무효예요? 짰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호두 껍데기 까면 호두 알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짰다는 말 속에 뭐가 있어요? 진짜 소유권 넘겨줄게. 그래서 무효란 말이에요. 이제 되죠? 등기만 하면 소유권 넘어갑니까? 물권 행위도 있어야 됩니까? 물권 행위 없는 게 108조란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가짜 거래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거 놓치면 안 되죠. 요거 등기만 넘어갔으면 소유권 넘어갑니다. 그거는 물권 행위하고 등기까지 했을 때 이야기고요. 일반 거래에서 나중에 중개하실 때 등기 넘어갔다 그럼 소유권 넘어갔다 하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 가짜로 해놓는 거는 진짜 준다라는 말은 없고 등기만 넘겨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무효란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가장매매는 무효다 이 말이에요. 무효니까 지금 두 사람 사이 관계입니다. 갑을 간의 관계. 이 부동산 누구 거예요? 등기는 어력에서도 부동산은 갑소유란 말이죠. 갑소유. 그러면 갑은 무효라는 이유로 어력에 무효라는 이유로 돌려달라. 그게 뭡니까? 무효라는 이유로 어력에 돌려달라. 오케이.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는 거고요. 이해되시죠? 소유권에 근거해서 돌려달라. 소유권 반환 청구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해됩니까 지금? 이 방법이든 이 방법이든 찾아오기만 하면 돼요. 안 찾아오죠. 왜요?
A가 압류 들어올 것 같은데 일부러 빼돌려놨는데 A 문제 해결되기 전까지는 안 찾아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대신 찾아놓을게. 이게 뭡니까? 채권자 대위권. 소송해서 되돌려 놓을게. 그게 뭘까요? 채권자 취소권. 여기서는 요거 방법, 요 방법 다 됩니다. 갑에게 되돌려 놓기만 하면 되니까. 아시겠어요? 오케이. 통정 무효라도 채권자 취소권 대상이 된다, 안 된다? 된다. 이거 판례가 하나 있어요. 통정 무효라 할지라도 채권자, 무효인데도 취소 대상이 된다, 이 말이에요. 어차피 무효니까 취소시켜 달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오히려. 진짜 거래 같으면 취소가 안 되거든요. 등기가 누가, 소유권은 누구 거예요? 갑 거. 그런데 등기는 누가 앞으로 있어요? 을 등기. 이게 소유권 없는 등기란 말이에요. 병이 보면 누구 겁니까? 을 거로 보일 수 있단 말이죠. 다른 사람이 보면. 제3자가 보면 통정이란 걸 모르고 있는 사람이 볼 때는 이렇게 매매해가지고, 매매하든 뭐 계약해가지고 이전 등기 받던, 저당권 설정 받던, 담보 받을 수도 있잖아요. 돈 빌려주고 전세권 설정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 전부 제3자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 거래 이후에 새로 거래 맺은 자 됩니까? 당사자와 포괄성계인 이외의 자, 그 통정허위 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 맺은 자. 그래야 이 사람들이 제3자가 되는데, 누구한테 대항 못한다?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 사람 선이면 보호받는다. 선의이고 무과실까지 요구되나요? 무과실일 것까지는 요하지 않는다. 무과실은 요건이 아니다. 요거 시험 잘 나옵니다. 과실이 있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선의이기만 하면 돼요. 병이 악이면 갑이 입증을 해서 말소 청구 들어갈 수 있어요. 아시겠어요? 입증 못하면 말소 못 들어가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면 보세요. 병이 선이다. 그럼 취득해버렸다. 되시나요? 갑이 을에게 요구할 수 있는 게 뭔가요? 1번인가요? 2번인가요? 소유권 달라가 안 되죠. 소유권이 일로 가버렸으니까 소유, 두 사람 사이에는 갑 소유이지만 소유권 달라가 안 된다. 이 사람 소유권 넘어가 버렸으니까. 그럼 부당이득 청구만 해야 돼요. 소유권 청구 못 하는 거죠. 요까지 시험 냈단 말이에요. 요거 꼭 기억하세요. 요거 사진을, 이 사진을 찍어가세요. 지금. 자, 시작. 요거를 일반 채권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 시험 나온 거 있거든요. 두 가지나 있잖아요. 채권자 대위도 되고 채권자 취소도 되고. 갑은 을에게 뭘 요구할 수 있다? 소유권 내놔라, 부당이득 내놔라. 아시겠어요? 누구 건? 자기 거니까. 무효니까. 선의병에 넘어가 버리면 무효로서 대항하지 못한다.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는 거예요. 선의만 되고 무과실은 없어도 상관없다. 과실이 있어도 상관없다. 악이만 아니면 된다. 이 뒤로 다시 넘어간 사람이 정의 악이다. 이 사람은 이미 보호되니까 그 뒤에 숨어서 다 보호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상관없단 말이에요. 전덕자라고. 전덕자. 경우에 따라 이 사람을 전덕자로 부르는데 이 사람 다음이 제3자입니다. 뭐라고 부르든 간에 그것도 조금 글자를 조심해야 돼요. 1번이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2번은 제3자란 허위표시 당사자와 포괄성계인 이외자로서 허위표시에 의해서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토대로 새로운 법률관계, 이해관계 갖게 된 자 되시죠? 제3자 뜻이잖아요. 그 문제 잠깐 한번 봅시다. 문제예요.
갑은 자신의 부동산에 을과 통정 허위 계약에 따라 이전 등기를 해주었다. 을은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병과 선의 병 나왔잖아요. 매매계약 체결하고 이전 등기 해주었다. 지금 내용이 거의 같은 거잖아요. 갑과 을은 매매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다. 맞습니다. 왜 그럴까요? 무효니까 이행 의무가 없잖아요. 여기에 초점을 둔 거라고. 그 다음 두 번째, 갑은 병을 상대로 이전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없다. 선의라고 나왔었거든요. 문제에서. 모르는 이 말이 있었잖아요. 벌써. 문제 읽을 때 모르는 그거 딱 언더라인 치고 들어가세요. 그러면 다시 안 읽어도 되잖아요. 세 번째, 병이 소유권 취득한다. 맞죠? 선의니까. 4번에 갑이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려면 병의 악의를 증명해야 된다. 이것도 나왔잖아요. 악의 입증해야 된다. 맞고요. 병이 선이라도 과실이 있으면 취득 못한다. 아닙니다. 과실이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무과실은 요건 아닙니다. 5번 여기 답이라고. 여기서 못 벗어납니다. 벗어날 게 없는데 뭐. 자, 착오도 핵심 하나. 착오는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 착오라 해야 돼요. 그리고 중과실이 없으면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취소 안 하겠다가 뭡니까? 추인한다. 추인하면 그때부터 확정 유효가 됐다. 다시 취소하지 못한다. 취소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된다. 부당이득 반환해야 된다. 끝. 중요 부분 착오해야 되고요. 요거 본인이 입증해야 되고요. 중과실 없어야 취소할 수 있으니까 중과실 있다라는 것은 상대방이 입증해야 되고요. 중과실 없으면 되니까 경과실 있는 경우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취소할 수 있다. 경과실이 있는 것이 중과실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 논리란 말이에요. 요거 시험 한번 내고요. 또 경과실에서 취소한 것은 민법 109조 해석상 적법하다. 맞죠? 적법하니까 상대방이 손해가 있다고 위법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이렇게는 안 된다. 적법이라서. 여기까지 시험 다 내거든요. 요 틀을 알고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별로 놓칠 게 없어요. 자, 1번이 동기의 착오인데요. 동기의 착오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착오이다 아니다? 아니다. 시가에 관한 착오 아니다. 그런데 그 동기가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그리고 또는 계약 내용에 포함되어 있다. 그러면 취소 가능하다. 대신하여 합의까지 있어야 될까요? 합의까지 이용하는 건 아니다. 요게 1번의 넷째 줄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상대방으로부터 유발된 동기의 착오는 어떻게 해요? 표시가 안 돼도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유발된 동기 착오는 표시 안 돼도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동기 착오는
잘 나오는 겁니다. 2번 이거는 꼭 읽어 두십시오. 토지 몇 평이 도로에 편입된다? 30평 편입된다. 이렇게 중개인 말 믿고 토지 매수하고 그와 같은 사정이, 그 내용이 계약 체결 과정에 현출되었다. 계약 체결 과정에 현출되었다는 말은 매도인, 매수인, 중개인 다 알고 있다. 30평만 도로에 들어간다. 이렇게 동기가 표시되었다. 그래도 사겠다라고. 그런데 실제로는 전체 면적 30%, 197평이 약 600평인데 200평 가량이 편입됐다. 이러면 이건 너무 심하지 않느냐. 30평인 줄 알았는데 200평 가까이 되면 아니다라는 거죠. 그게 동기가 표시되었으니까 동기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되시나요? 자, 30평 이 사건이 30평 도로 편입 사건, 이것이 무슨 착오다? 동기의 착오다. 이게 시험에 나온 거라고요. 그대로 나왔습니다. 문장 하나 안 틀리고 그냥 그대로 사례로 내놓고 답이 뭐냐? 1번 동기의 착오 끝. 이렇게 되시나요? 그러면 여기에 적용하려면 뭘 찾아내야 돼요? 계약 체결 과정에서 현출되었다. 그 말 찾았나요? 그러니까 취소할 수 있는 거죠. 일단 이게 동기의 착오다라는 것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게 계약 체결 과정에 나타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번은 유발된 동기의 착오, 4번은 양도소득세인데, 양도소득세를 매수인이 부담하기라는 거 반사회적 아닙니다. 그리고 그 세액을 매수인이 계산해서 지급했는데 나중에 양도소득세가 더 부과되었다. 매도인이 그와 같은 착오를 일으키게 된 계기가, 그 계기를 제공한 원인이 매수인에게 있고, 매수인도 그 세액에 관하여 동일한 착오에 빠져 있었다. 매수인 때문에 착오가 일어났고 매도인도 착오를 일으켰다는 거죠. 그럼 이 매도인의 착오는 매매 계약의 중요 부분에 관한 것이 해당해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양도소득세 이거 착오가 된다 이 말이거든요. 요거 다른 말로 하면 이게 무슨 착오입니까? 착오 종류가 법률의 착오. 법률의 착오를 이유로도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시험 나온 적이 있다고요. 이 타이틀 자체가 법률의 착오다 하시면 돼요. 매수인이 계산 잘못한 착오도 있고, 매도인도 그거 믿고 거래한 잘못도 있고, 뭐 상방착오다 해도 돼요. 어쨌든 양도소득세 이 착오가 된다. 다음 페이지 5번 시가에 관한 착오는 동기의 착오다. 취소 못합니다. 채무자 동일성에 관한 물상보증인의 착오. 요 말 자체가 그냥 그대로 나올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갑이 보증을 서려고 하는데 돈 있는 을을 위해서 보증 서려고 했는데 보증 서고 나서 보니까 병이더라. 채무자가 같은 사람인 줄 잘못 알았다. 되시나요? 이거 중요 부분 착오예요. 처음부터 병이 있으면 안 섰지 이럴 수 있거든요. 그 뜻입니다. 그 다음 7번 토지 1389평 전부 경작할 수 있는 땅으로 알고 매수했는데 그 중에 약 600평이 하천이더라. 이건 넷째 줄에 무슨 착오를 했습니까? 토지 현황 경계에 관한 착오. 이 제목만 해도 10번 넘게 출제됐어요. 토지 현황 경계 착오 나오면 1389평 600평 하천 이 사건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중요 부분 착오 맞습니다. 취소할 수 있다 하시면 돼요. 8번 요것도 시험 한번 냈어요. 공장 경영하려는 사람이 토지를 매수할 때 그 토지상의 둘째 줄 공장 건축할 수 있는지 관할 관청이 알아봤다 알아보지 않았다? 안 알아봤다는 거죠. 이거 한 번만 알아보면 되거든요. 가서 한 번만 확인하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아주 섬세한 실수를 한 거죠. 이걸 뭐라 한다고요? 중과실이 존재한다. 그래서 취소 못했던 사건이에요. 치과 기공사, 요즘 또 노인 시대라서 치과 쪽이 많이 발달하는 거예요.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 중요 부분 입증은 누가 해야 된다고요? 표의자. 중과실이 있다. 입증은 누가 해야 돼요?
의사표시 취소를 방해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취소 못하게 하는 사람, 상대방. 그 다음에 10번은 문장 그대로 좀 읽어 두셔야 되는데요. 주 채무자 차용권 반환 채무를 빌린 돈 보증 의사로 공정증서에 연대 보증인으로 서명 날인했는데, 결과적으로 그 공정증서가 주 채무자 기존의 구상금 채무, 누군가 대신 갚아준 돈을 갚아줘야 되는 그 부분에 대한 준소비대차 공정증서였다. 처음에 빌린 돈 공정에 보증을 쓴다고 했는데 이미 누군가가 갚아준 돈에 대해서 또다시 공정을 선 셈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 어차피 그 돈이 그 돈이라면 이 보증 서는 사람한테 무슨 큰 손해가 있습니까? 안 쓰려고 했는데 쓴 겁니까? 그건 아니죠. 보증 쓰려고 했는데 종류만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연대보증인은 주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부담하는 차용금 반환 채무 연대보증할 의사가 있었고, 그러면 착오로 인하여 경제적 불이익 입었거나 불이익 당할 염려도 없다. 그러니 이와 같은 착오는 중요부분 착오가 아니다. 줄이면 경제적 불이익이 없다면은 착오가 아니다. 짧게 그렇게 내세요. 11번 이것도 출제했습니다. 가압류가 없다고 믿고 보증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가압류가 있었고, 근데 그게 원인 무효인 것으로 밝혀졌다. 없는 것과 같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무슨 경제적 불이익이 있는 거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착오 아니다. 같은 겁니다. 12번 7, 8번 나온 거죠. 매도인이 적법하게 매매 계약을 해제했는데 매수인은 해제 효과로서 손해배상 책임지거나 계약금 반환받을 수 없는 불이익을 당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 면하려고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권 행사해서 무효로 돌릴 수 있다 없다? 돌릴 수 있다. 굉장히 시험 많이 나온 겁니다. 중도금 주기로 했는데 약속 어기면 계약금 포기한다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중도금 날짜에 날짜 어기면 이미 준 계약금 포기합니다 이렇게 특약 적어 놓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제로 중도금 안 줘가지고 계약도 해제당하고 계약금도 떼이고 이렇잖아요. 그런데 매수인이 착오를 이유로 착오 사유가 있었다면 취소시키면 어떻게 된다 했어요? 취소시키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고 받은 거 있으면 돌려주면 되는데 매수인 받은 거 하나도 없거든. 오히려 매도인이 받은 거 돌려줘야 돼. 그러니까 계약금 돌려줘야 돼. 그것 때문에 매수인이 유리하다는 거죠. 그게 이중효라는 거죠. 이중효. 매도인은 해제하고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고. 그래서 시험 굉장히 많이 낸 겁니다. 12번 이것은. 그 다음 13번 제3자가 기망했는데요. 표의자가 신원보증에 서명한다 이 착각에 빠졌는데 연대보증에 서명해본 사건입니다. 문제는 대부분 판례가 이걸 사기를 이유로 하는 취소가 아니라 착오를 이유로 하는 취소다. 그게 포인트입니다. 착오에 관한 법리만 적용해서 그 행사 여부 가려야 합니다. 착오 문제다는 거예요. 착오를 언더라인해 두시면 됩니다. 사기가 아니다. 2번 정도 시험 냈고요. 이거를 사기다 해서 틀리게 냈고요. 착오로 처리해야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요 지문은 표시상의 착오예요. 요거 이런 식으로 각각 냈다. 그 다음에 14번 판례는 착오를 109조를 임의규정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지 말자 특약해두면 취소 못하는 거죠. 임의규정이다. 이것도 2번 정도 시험 냈고요. 15번도 주의하십시오. 토지를 매수했는데 공법상의 제한 생각하면 돼요. 공법상 제한 때문에 그 토지를 의도한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고층 건물 지으려는데 고층 건물이 안 되더라는 거죠. 그거는 민법상 제한이 아니고 공법상 제한이거든요. 그게 무슨 착오다? 언더라인하세요. 동기의 착오예요. 동기의 착오. 동기의 착오.
그 다음에 이 15번은 동기의 착오인데, 자기 혼자 뭐 고층 건물 지으려고 생각했다는 것 뿐이잖아요. 동기의 착오인데, 토지는 매수는 했잖아요. 동기의 착오는 원칙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취소 못한다. 여기에 딱 걸린단 말이에요. 1번에 딱 걸린다니까. 그 다음 두 번째, 토지 소유권 취득합니까 못합니까? 건물을 못 짓는다는 거지. 자기가 원하는 높은 건물을 못 짓는다는 거지. 토지는 이미 샀잖아요. 소유권은 취득하거든요. 권리 하자입니까 물건의 하자입니까? 그게 시험 나온 적이 있대요. 물건의 하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높은 집 못 짓는 땅이다 이 말이. 쉽게 말해. 못 쓰는 땅이다 자기 말로는. 그쪽으로도 담보 책임 쪽에서 한번 낸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 16번, 표의자의 중과실 있음을 알면서, 표의자에게 중과실이 있으면 취소를 못 하거든요. 그런데 이걸 알면서 이용했을 때 그 상대방을 보호해야 될까요? 표의자를 보호해야 될까요? 판단해야 돼요. 중과실이 있으면 취소 못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상대방이 그걸 알고 이용했을 때 상대방 보호하게 되면 그대로 취소 못 한다 뜻이 되고요. 이 상대방을 보호하지 않을 것 같으면 중과실이 있지만 표의자에게 취소권이 있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말을 그렇게 안 하고 끝에 말 잘 봅니다. 상대방은 표의자의 중과실을 주장할 수 없다. 상대방은 표의자의 중과실을 주장할 수 없다. 이건 무슨 뜻이에요? 상대방은 표의자의 중과실을 주장하지 못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고요. 번역해야 돼요. 표의자는 취소할 수, 그렇죠, 있다. 이걸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다 읽어놓고 무슨 말인지 모르면 안 되잖아요. 이 말투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다른 말로 표의자는 상대방에게 조금 다르게 말하면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기 주장할 수 있다는 거죠. 취소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말을 슬쩍슬쩍 돌려놓으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말 뜻을 이해하기 어려워지거든요. 자꾸 돌려놓으면. 근데 관계를 알아야 되겠죠. 중과실이 있으면 소유자는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는 게 원칙이잖아요. 근데 그걸 상대방이 알고 이용해버렸으니까 그래도 취소 못한다 하면 이용한 사람만 보호하는 것 결과가 되니까 표의자를 보호해야 된다. 표의자가 취소할 수 있다. 그러면 상대방은 표의자에게 너 중과실 있지 않느냐 라고 주장할 수 없다라고 해야지. 주장할 수 있다 하면 틀립니다. 그 단어 조심해야 돼요. 상대방이 표의자의 중과실을 주장할 수 있다 하면 완전히 반대로 적어놓은 말이라고. 그 말투를 조심해야 돼요. 자, 조금 이따가 또 보도록.